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돌이켜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준다는 아이작 디네센의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작 디네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의 추억이나 바베트의 만찬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카렌 블릭센이었습니다. 덴마크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살고 싶었던 삶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885년 카렌은 당시 여성에게 허락된 삶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세상을 탐험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28세가 되던 해 카렌은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커피 농장을 운영하며 17년간 살아갑니다. 그 17년이 그녀를 아이작 디네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카렌이 배운 첫 번째 교훈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커피 농장은 실패했고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났습니다. 매일이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에서 그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이 그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슬픔은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교사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후 카렌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46세라는 늦은 나이였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그녀의 글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준다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완성된 삶을 꿈꿉니다. 완벽한 직업, 완벽한 관계, 완벽한 미래를 계획하고 그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디네센의 철학은 이와는 다릅니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교사가 됩니다. 디넷은 자신도 아프리카에서의 농장 경영 실패가 없었다면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대에 자신의 꿈을 명확히 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디네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30대, 40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네센은 46세의 작가로 데뷔했고 그 이후의 삶이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철학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받아들임에 대한 태도입니다. 디네센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능동적인 받아들임입니다. 현재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디넷에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런 지혜를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관계에서의 배움을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현지 원주민들,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교사다라는 그녀의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인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디네센의 철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그녀는 77세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작품을 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흥미로워진다는 그녀의 말은 현대 사회에서 노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더 깊은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움의 자세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넷에는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경험을 성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현대인들도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훈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삶이 훨씬 풍부해질 것입니다. 디넷에는 또한 호기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70대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했습니다. 호기심은 우리를 젊게 만든다는 그녀의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20대라도 배우기를 멈추면 정신적으로 늙어갑니다. 반대로 80대라도 계속 배우면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네센의 철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학습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후자의 관점에서는 모든 경험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디넷에는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이 주는 교훈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정받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디네센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틀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디네센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녀는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디네센의 철학은 특히 중년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40대, 5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디네세는 46세의 작가로 데뷔했고 그 이후의 삶이 그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작이란 없다. 다만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나이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녀는 또한 실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현대의 성공, 신화에 젖어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디넷은 자신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들이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입니다. 디넷은 언제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그녀의 말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SNS와 같은 매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고 가짜 모습을 보여주도록 압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디넷은 우리가 가장 큰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취약함을 약함으로 여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취약함이야말로 성장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디넷의 철학은 또한 관계에서의 배움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교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 용서, 희생, 헌신을 배웁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디넷은 이런 경험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교사라고 봅니다.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는 그녀의 말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편안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디넷은 또한 자연으로부터의 배움을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녀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순환, 변화, 인내, 적응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다라는 그녀의 말은 현대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배웁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 삶의 어려운 시기도 지나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희망과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디넷의 철학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의미 찾기입니다. 그녀는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미는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길에서 만난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그녀는 또한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을 통해 더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나쁜 경험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어야 완전한 그림이 되는 것처럼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어야 완전한 삶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디넷의 철학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일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이 주는 교훈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리듬과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이작 디네센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준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는 언제나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늙어갑니다. 오늘부터라도 디네센의 철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배움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는 작가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